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오늘도 이전 시간에 이어서 늦은 다초점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오늘 끝나거나 아니면 혹시 한 번 정도 더 할까 모르겠습니다. 늦은 다초점 렌즈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근데 한 번 정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건 저번에 제가 이전에 올렸던 거를 올리면서 보니까 올려놓고 보니까 디옵트라고 해야 될 것을 프리즘이라고 하고 좀 이렇게 말을 좀 그리고 아주 쉬운 거부터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했는데 뭐 좀 그러니까 아주 초보 부분을 빼고서 그냥 쉽게 그냥 얘기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혹시 AS식으로 한번 이렇게 다듬으면서 나갈지 아니면은 별로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오늘 다초점 렌즈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게, 제가 이렇게 대본을 써놓고 하거나 어디다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라는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교과서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해봤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안경학 쪽에 뭐 기하광학이나 안경광학이나 이쪽인 안경학 개론이나 이런 쪽은 제가 강의를 해봤었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교과서에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하는 이런 다초점 렌즈라든지 이런 얘기는 제가 혹시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다초점 렌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40cm 앞에를 볼 때는 조절력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어, 1m 앞에를 볼 때 필요한 조절력은 플러스 1.00 디옵터이고 50cm 앞에를 볼 때 필요한 조절력은 플러스 2.00 디옵터이고 그렇다면은 40cm 앞에를 볼 때 필요한 조절력은 플러스 2.50 디옵터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그 작업 거리가 무슨 이분이 시계를 만지셔야 되고 무슨 뭐 미싱 작업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따로 작업 거리가 뭐 40cm가 아니라 30cm, 20cm 이렇게 여기다가 어 뭐라 그래요? 모노클 이렇게 한쪽 눈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 그거 이렇게 껴놓고서 이렇게 작업을 뭐 하셔야 되는 시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룻배죠 룻배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시계는 거리가 가깝겠죠. 40cm 정도를 책을 보는 거리다 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합니다. 예. 명시력이 좁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는 구간이라는 명시력은 되게 나이가 들면 이 명시력 구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앞 40cm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대부분 앞쪽으로 10cm 한 30cm부터 뒤쪽으로 10cm, 50cm 여기를 기준해서 보면 요만큼까지는 잘 보이고 여기까지 명시력이 요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서 작업거리 30에서 50cm 정도까지는 40cm를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 것부터 얘기하죠. 자, 그런데 40cm를 볼 때 조절이 필요한 게 2.50 디옵터예요. 제가 가입도 검사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절력이 플러스 1.00 디옵터의 조절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절반 정도인 플러스 0.50 디옵터는 이분이 가지고 계신 조절력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안경으로는 플러스 2.00 디옵터를 가입도로 돋보기 도수로 넣어서 40cm 앞을 보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절력이 아예 없으세요, 이분은. 그랬을 때 우리가 돋보기로 넣어드리는 게 플러스 2.50이에요. 쓸 수 있는 조절력이 없으니까. 조절력이 아예 없으시면 연세가 많아서. 그런데 플러스 2.50 디옵터보다 도수를 높게 하는 경우가 많죠.
플러스 3.00 디옵터를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만노라고 해서 철만논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플러스 4.00까지도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원래 원시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원래 원시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평소에 안경을 잘 안 끼세요. 남아있는 조절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멀리 볼 때도 조절을 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분이 축성이거나 아니면 굴절성이거나 원시가 있어요. 여하튼간 원시가 있어요. 플러스 1.00 지옥터의 원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멀리 볼 때. 근데 이분은 조절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멀리 볼 때 플러스 1.00 디옵터를 넣어주느냐. 조절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1.00보다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원시의 굴절 검사할 때 얘기했나요? 가입도 검사할 때 얘기했나요? 이게 플러스 1.00은 배율상으로 점이 전부로 안 보이고 좀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점의 진학이란 면에 있어서는 얘보다 얘가 더 잘 보이는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1.00 디옵터 조금 과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나오는 도수가 플러스 0.50이나 플러스 0.25 디옵터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플러스 1.0을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AR을 찍었거나 뭐 했을 때 플러스 1.0이 나오는데 플러스 1.0 디옵터를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는 이분이 기존에 끼시는 안경이 플러스 1.00 디옵터 안경을 끼고 계실 때 뿐입니다. 혹시 이 경우가 좀 어디로 하시나 플러스 0.75를 해드리거나 여하튼 간에 원시이신 분들은 멀리 볼 때 과교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 플러스 1디옵터도 안경 안 끼신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멀리가 잘 보인다고 그러세요. 나는 멀리는 하나도 문제 없어 이러세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누진을 해드릴 때 이게 이분이 가입도가 하나도 뭐 조절이 없어요. 2.50 디옵터의 도수를 넣어드려야 되는 분인데 상도수를 1.0으로 안 하고 플러스 0.50으로 한다면은 에디션은 플러스 3.00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는 안경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안경을 해드리는 경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런 안경을 끼고 계실 때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초점 렌즈를 처음 끼시는 분이 가입도가 2.50 디옵터 이상이면은 이분은 100%에 가깝게 90% 이상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 했죠. 2.50 디옵터가 아니라 플러스 2.00 디옵터 정도를 해드리면서 물론 돋보기보단 덜 보입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것보다 편안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해드릴 수 플러스 0.50에 이거를 플러스 3.0을 플러스 2.0으로 해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플러스 2.50 디옵터의 그러니까 이거를 에디션이 이 정도 들어가는 분들은 돋보기를 권하십시오. 예. 그냥 돋보기 권하십시오. 평상시엔 안경 안 끼신다면은 더군다나 돋보기 권하십시오. 자, 가입도를 높게 하면은 적응하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가입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도수를 약하게 해주는 거는 더 위험합니다.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인다. 란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론 중에서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실제로 눈이 나빠지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떠냐면은 근업 작업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볼 때 볼록해지고 멀리 볼 때 얇아지는 이 수정체가 가까이 볼 때 볼록해진 상태로 근업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조절 경련 상태가 와서 이 상태로 거의 굳다시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가성분시라고 애기들은 이걸 가성분시 우리가 특히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조절 경련 상태. 안경 처방을 높게. 그래서 조절 경련이 더 심해졌을 때 안경 처방을 높게. 다시 거기에 맞게 근업 작업을 하다 보니 다시 조절 경련이 오고 또 도수를 올리고 그러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하려면은 책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듯이 계속 공부하는 거를 평생 이어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보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교를 갔더니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거야. 그랬더니 도수가 스르르르르르르 조절 경륜이 조금씩 풀리면서 책을 들보니까 시력 검사를 할 때보다 도수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던 사람이 군대를 갔더니 도수가 쪼로로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조차도 도수를 낮추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0 디옵터를 끼시는 분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로 공부를 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3.50 디옵터가 됐어요. 아닌 경우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그러니까 DK/T 값이 이렇게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산소 투과율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 렌즈에 비해서. 산소 투과율과 확산율에다가 렌즈의 두께를 나눈 T로 했을 때 되게 DK 값으로 얘기하죠. 이게 80 이상 되고 87, 뭐 86, 85 이상 되는, 그러니까 거의 끼고 자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산소 투과율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각막이 일반 렌즈를 낄 때 좀 각막 부종으로 도수가 높게 나오던 게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끼면 도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자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권해야 됩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도.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도수를 약하게 주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예전에는 이렇게 꼈을지 몰라도 지금은 3.50을 끼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도수를 약하게 해주면은 이 사람은 안 보인다 그럽니다. 도수를 높게 끼는 게 적응이 완전히 돼 있는 사람이죠. 아까 점이 이렇게 커 보여서 이게 이게 더 진하게 보인다. 이런 것 때문일지도 모르는데 도수를 낮춰주는 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물며 다초점을 끼시는 분들은 더 적응력이 떨어지는 분들 아니에요. 더 어렵습니다. 도수를 낮춰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라고 그러고 중군용이라고 그러고 사무용 누진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보는 게 한 2디옵터 원형 도수가, 그리고 에디션이 플러스 2.00 디옵터이다. 이러신 분들은 이 차이를, 그러니까 에디션이 높을수록 적응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용으로 만들어서 이 도수를, 그러니까 아주 멀리 보는데 2.0이 필요하지만 한 3m, 4m 앞에 정도까지만 본다면은 1.25 디옵터만 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0.75 정도를 더해서 이렇게 껴도 한 3, 4m는 본다. 2, 3m는 충분히 자세히 잘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에디션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1.25 디옵터로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에디션이 2.0보다 적으니까 적응하기가 훨씬 쉽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이 안경을 오래 쓰시다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중군용이라고 해드린 안경인데, 중군용이라고 사무용으로 해드린 안경인데 멀리 보는 도수가 조절 경련 상태가 풀리면서 천천히 내려와서 멀리 보는 도수가 1.25 디옵터가 돼버린 거예요. 멀리 보는 도수가. 그러면은 가까이가 이제 안 보인다고 다시 오세요. 오시면서
오피스가, 그러니까 그 중군용 환경이 원군용보다 좀 싸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그렇게, 왜 그렇게 팠는지, 가격을 그렇게 똑같을 텐데,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에디션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이게 가격이 틀려요? 오피스라는 환경을 더 싸게 해놓는 게 다초점 렌즈를 원군용도 싸게 줄 수 있는 걸 안 주고 중군용만 싸게 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 안경을 끼시면서 이게 예전에 중군용을 하면서 싸게 했다. 예를 들어서 얘는 100만 원인데 이건 50에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매되는 건 100만 원인데 자기는 이 오피스를 50만 원 주고 했는데 멀리가 아주 잘 보였다. 옛날에 안 보였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오래 꼈으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오피스로 해달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원형이 이도수예요. 그러면 오피스로 한다면은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0.50 디옵터나 넣어주고 이제는 여기가 더 올라가겠죠. 플러스 뭐 한 1.75 디옵터? 1.50 디옵터? 아, 이렇게만 해도 이거보다 두 단계 높을 거 아니에요. 50 디옵터 이 정도가 검색값이 나오는데 예? 이거 떨어뜨려주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해주면은 전에 꼈던 오피스는 중군형은 멀리가 잘 보이는데 얘는 멀리가 안 보인다면서 크레임이 엄청납니다. 예. 멀리 보는 도수는 조절 경련이 풀리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잠복성 원시가 현성 원시로 드러나는 듯이 원래는 덜한 흔히 저희 작업 특히 현장이란다 근업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말을 좀 많이 해가면서 오피스보다는 저는 그래서 원근용을 판매를 합니다. 다만 돋보기는 거의 우리가 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군용을 팔죠. 네. 적응이 어렵겠다 싶고 하면은 중군용은 어떠세요? 특히 사무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은 예, 이렇게 하곤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원형 도수를 낮춰주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매우 신중을. 이미 이분이 원형 도수가 플러스적으로 마치 잠복성 원시가 현성 원시가로 드러나듯이 내려왔더라도 원형 도수를 낮춰주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누진 다초점 렌즈에서는 원형 도수를 낮춰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원형 도수를 낮춰주면은 이거를 가입도가 잘 보이고 적응이 쉽다가 아니라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인다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히려 가입도를 조금 설명을 해서 좀 덜 보입니다라는 거를 가입도를 조금 약하게 해주더라도 원형은 약간은 특히 원시인 경우 그렇습니다. 과교정이 돼야 되고 누진 다초점 렌즈의 원형 도수를 낮춰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분이 700에 그냥 지금 끼고 계시는 게 7디옵터고 실제 시력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6.50 디옵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7.0을 꼈을 때는 에디션이 플러스 2.0이고 6.50을 꼈을 때는 에디션이 플러스 1.50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입도가 낮을수록 적응하기가 좋지만은 이분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해드리면은 멀리가 안 보여서 낄 수가 없습니다. 낄 수가 없다 하십니다. 7디옵터에 플러스 2.0 그리고 혹시 플러스 1.75로 적응이 정말 걱정되시다면 낮추시더라도 이 도수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누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반발이 엄청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경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 하실 겁니다. 아까 중군용 안경, 오피스니 사무용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멀리가 잘 보여 하시는 것도 그런 경우고요. 흔하게 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원형 도수를 낮추는 것은 우리가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거의 실패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 끝난 거 아닌가? 혹시 뭐
지내다가 누진다 초점이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